태풍 흰남노가 할퀴고 간 흔적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지금 흰남노가 위치 어딘지 궁금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기상청에 따르면 흰남노는 오늘 오전 4시 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오전 6시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이란 예보보다 1시간 정도 당겨진 것이거든요. 이후 흰남노는 오전 7시 10분께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역시 애초 예상보다 다소 이르게 동해안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현재는 울릉도 동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고요. 오늘 밤 소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하민경 변호사님, 이게 흰남노가 예정보다 속도가 빨라진 게 언뜻 생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도 이게 그 흰남노가 애초에 이제 대륙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시각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이제 올라왔지만 네. 또 동쪽으로 이제 빠르게 비껴 나가면서 다행히 저희 내륙에서 네. 머무는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제 그 우리나라 내륙에 머물고 있는 이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이제 내륙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빠르게 비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고기압이 좀 밀어냈나 보네요. 네,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서 이걸 태풍을 내륙에서 이제 벗겨나게 비서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흰남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그 역대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세력을 또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제 괴물 태풍이라는 그런 이름까지도 얻었는데요. 네. 흰남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네. 이제 좀 오래 머물렀다면 더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흰남노가 예정보다 속도가 빨라진 게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뭐 그림 영상 보셨겠지만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흔적들 여기저기 물바다가 됐고요. 앞서 보셨지만 건물 외벽에 이 부착된 CCTV를 보면 CCTV 장면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의 세기가 거셌습니다. 그만큼 11호 태풍 흰남노는요. 중심기압 최저치가 역대 3위래요. 참고로 저 숫자 헥토파스칼 숫자가 낮을수록 강한 태풍인데요. 역대 3번째로 강한 그런 수준이랍니다. 평균 풍속이 최고지 평균이에요. 한때 빨랐을 때는 50m, 초속 50m에 육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흰남노가 전국에 저렇게 피해. 이번 흰남노는 반경이 워낙 넓어서 보세요. 과천, 웅진까지도 비를 많이 뿌렸고요. 지금 남해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포항과 경주에서는 박성배 변호사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길 바랐는데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흰남노의 여파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하고 아유, 10명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사망자는 포항 1명, 경주 1명이고 실종자는 포항 9명, 울산 1명입니다. 네. 오늘 오전 7시 50분경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대피 중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주에서도 80대 여성이 이 주택에 토사가 유입돼 매몰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려갔다가 8명이 실종되고 말았고 또 다른 1명도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울산에서도 오늘 오전 1시경 25세의 남성이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되고 말았는데 음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밖에 경기 시흥에서도 간판이 떨어져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뭐 다른 곳도 피해가 큽니다만 지금 포항, 경북 포항 지역에 지금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태풍이 올 때마다 늘 거쳐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한때 태풍의 눈이 제주도에 명확히 일치하는 영상, 기상 영상이 소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태풍 흰남노가 강타한 제주는 과연 상황이 어떠했을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는
교량 높이의 버금단은 저렇게 엄청난 파도가 치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 해안도로 위로 바닷물이 들이찬 가운데 아주 네. 위태롭게 저렇게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서귀포시에서는 거센 파도로 인해 보트가 날아와서 도로를 덮치는가 하면 가로수가 네. 저렇게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파도와 함께 날아온 수백 개의 돌들이 나뒹구는 상황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돌이 날아온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정말로 이번 흰남노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우리가 돌이 날아오는 건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돌이 날아와서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그런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영상 보니까 그야말로 집채만한 파도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지금 파도였어요. 맞아요. 그 네. 다리가 세연교라는 다리예요. 아, 네. 서귀포시에 있는 다리인데 저도 한 2주 전에 제주도 가서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네네. 그 섬과 본섬을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네. 최고 높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다리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파도 보이시죠? 와. 저 높이가 약 33에서 40m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저 주섬의 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다리의 탑이 44m예요. 허허. 그러니까 거의 집채만한 파도, 세연교의 주탑이라고 하는 45m 정도 높이에 세상에.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네. 최소 33m에서 40m 정도.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저동조의 집채만한 파도가 덮쳤을까 네. 하는 걸 생각하면 제주도에 있는 피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곳곳에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피해 장면도 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흰남노는 오늘 자정 제주에 최근접 인접한 후에 오전 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네.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곳곳에서는요 그 피해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육상에 세우던 보트가 날아가거나 어선이 전복되기도 했고요. 네. 아까 보셨던 그 세연고 근방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네. 인근 식당에서 날아온 냉장고가 다리 인근에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맨 왼쪽 사진이 그 바람에 날아온 식당 냉장고의 세상에. 모습입니다. 냉장고가 바람에 날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요 밑에 구획선에서 볼 수 있듯 주차장인데요. 네. 이 돌덩이와 나무들이 날라와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주차장 매점입니다. 유리창이 네. 통째로 부서져 있어서 만약 사람이 안에 있었다면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처참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비도 빕니다만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위력을 정말 저 장면들로 실감할 수 있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제주에는 지금 태풍 흰남노가 이 몰아치면서 보세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요. 뿐만 아니라 10,000가구 넘는 이 가구들이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민경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지금 정전이 18,053가구. 예, 그게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정전이 된 상황이었고요. 세상에네. 네. 어젯밤에 이제 계속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비바람이 이제 강하게 몰아쳐서 복구 작업이 또 중단됐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밤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이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오늘 오전부터 재개를 해서 오전 11시 35분께 이제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정전 사태, 불편도 불편이지만 얼마나 또 공포스럽겠습니까? 태풍의 영향이 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깜깜하기까지 하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피해가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진용 기자님 지금 경북 포항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경북 지역에선 양동이로 마치 들이붓듯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 포항 지역에는요, 378.7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중에서도 포항 남구 같은 경우엔 오전에만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심각한 포항의 피해 상황,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지금 차가 물에 잠겼어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네. 네, 침수 피해가 컸던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풀빌라 펜션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내려앉은 펜션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가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여행객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북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뒤편의 야산에서는 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흘러내린 흙더미가 인근 건물 주차장을 덮치는 일이 아이고, 발생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밖에도 포항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체 대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에 잠긴 피해 차량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또 물에 이 허리춤까지 물이 잠겼을 때는 사실 이 길을 걷기가 참 겁나요. 우리가 맨홀사 지난번 서울 수도권 일대 폭우 사태 때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제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네. 지금 현재 포항과 경주에서 각각 사망자가 1명 네.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내용을 보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한 70대 여성이 오늘 오전에 그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딸과 80대 남편과 함께 대피소로 대피를 하다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이 70대 여성만 실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한 시간여 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하 주차장에 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비가 많이 와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게 마음에 쓰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셔서는 안 되는데 지금 포항 지역의 아파트 두 곳에서 상당히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총 8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장 입구가 물에 다 잠겼네요, 진짜. 그렇죠. 아이고. 이게 물이 들어차는 속도가 빠를 때는 뭐 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차량을 찾으러 내려갔다가 A 아파트 경우에는 오늘 오전입니다. 9시 10분경에 7명이 지금 아이고, 실종된 상황이라고 하고 어떡합니까? 지금 수색 중이라고 하고요. 세상에.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역시 비슷한 시각입니다. 9시 45분경에 1명이 실종돼서 지금 소방당국에서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 붓는 정도랍니다. 근데 그게 표현이 그렇지 실제 체감을 못 보세요. 지금 앞서 비바람 몰아치는 거 보셨죠? 그냥 물을 그냥 양동이 뭐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그런 포항 지역이 있는데 침수로 고립된 주민들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동원이 됐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많은 비가 내려 포항시 대부분이 침수된 상황, 이 상황에서도 물이 찬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차가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도로의 빗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때 물살을 가로지르며 도로를 달리는 이것, 바로 장갑차입니다. 해병대 1사단이 이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장갑차를 투입한 건데요. 세상에. 이 장갑차를 타고 주변을 수색하던 구조대원, 고립된 한 여성을 발견하고는 장갑차 위로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수상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장갑차 덕분에 무사히 시민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신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저 장면 영화 속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해병대 분들이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정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안전에 가장 앞장서는 해병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도 출신 중에 한 명으로서 장갑차가 갖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훈련 할 때마다 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에서 배에서 장갑차들이 주로 나와서 그게 육지로 쭉 나오잖아요. 네. 상륙작전할 주로 쓰는데 이게 수륙 양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육지에도 달릴 수 있고 물속에서도 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장갑차는 물이 있는 것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방관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접근해야 하는데 물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수륙 양육 저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을 싣고 구조를 해야 할 장소로 보내고 그 두 대가 지금 동원이 됐고요. 네. 고무보트 IBS라고 그러는데 네. 보통 이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에 조용히 접근할 때 타는 고무보트가 있거든요. 네. 이 보트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접근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이 네. 두 가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해병대가 있는 이게 포항에 해병 1사단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가용 가능한 장비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네. 저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군대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이 늘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전선에 있다는 걸 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포항에서 이렇게 구조활동에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포항제철소에서는 대형 화재 소식까지 들려왔다면서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오전 7시 17분경에 그 포스코 내에 있는 그 이 연련 공장에서 이제 네.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고요. 네.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소음과 이제 큰 연기가 저렇게 네. 이제 보시면은 네, 있는데요. 상당한 이제 세상에. 규모의 이제 화재가 났다라는 그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이제 불길이 제법 알려졌고요. 큽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불은 이제 공장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도 이렇게 다 보일 정도의 그러니까요. 예, 그런 화재였다고 합니다. 네. 경북 소방본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연련 공장 주 전기실에서 화재가 나서 전기실 한 개 동이 이제 모두 탔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태풍으로 걱정이신 분들이 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제철소 대형 공단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뭐 2차 사고, 폭발 사고 등 그런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또 많이 가슴 졸였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화재가 태풍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화재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흰남노가 한반도 남부를 지나가던 때와 맞물려서 이 태풍이 화재에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포스코가 입장문을 통해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철소가 순간 정전이 되는 바람에 이 부생가스, 즉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를 연소시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연소시키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화재로 보였을 수 있다. 즉 화재가 아닌 정상적인 방산 작업, 날려보내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이 태풍이 화재는 아니지만 부생가스 방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아하. 또 제2 열연 공장의 전기실 판넬 화재는 소규모 화재로서 이미 진압이 완료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포항 시민분들한테는 천만 다행인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경북 포항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부산도 이번 흰남노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태풍 피해가 고스란히 뭐 차밭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부산 해안 일대는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빌딩풍 피해도 많이 우려됐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안지윤 기자님. 네, 흰남노가 부산 서쪽으로 상륙해 지나가면서 이 부산 지역에 파도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부산 해안가에선 새벽부터 월파가 진행됐습니다. 세상에.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인근 도로로 넘친 곳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달리는 차량 위로 갑자기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달리는 차량 위로 이렇게 파도가 또 덮치게 되는데요. 아이고 네네. 무엇보다 부산은 새벽 4시 반쯤이 만조였는데 네.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해안 지역에는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아이고. 파도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본 상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바다 바로 맞닿은 민락 수변 공연은 상가 1층 편의점까지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고요. 판자로 가게 전체를 막아놓기에는 밀려드는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외에도 인도와 도로 시설이 훼손되면서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도 있는 등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일도 이 앞서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월파라는 것은 방파제를 저 집채만한 파다가 넘어서 방파제를 넘어서 건물을 때리고 차량을 때리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도 덮치고 하는 게 월파입니다. 그런데 그 월파 피해가지고 이번에 부산에서 보세요. 저렇게 극심했다는 건데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부산 분들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우 부산 어떡하지 하고 많이 걱정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말이죠. 이 금정구 같은 경우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초속 35.4m에 이르는 엄청난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해안변에 있는 해안도로에는 저렇게 월파가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600여 미터가 넘는 구간에 있어서 월파가 일어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마린시티라고 하는 곳 예, 있잖아요. 예. 거기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도가 넘쳐서 그 건물들 사이에 있는 도로까지 물이 들이찼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파도가
힘이 센 정도였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자잘하게는 뭐 소위 얘기해서 신호등 같은 것이 이제 만약에 나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잘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의 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해안가 상가와 도로가 폭격을 맞은 듯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동편의 거북선 앞에 있는 해안도로로부터 네. 최근에 그 69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아파트가 이어지는 곳까지 100여 미터가 넘는 구간 곳곳에서는 아스팔트가 찢어지는 그런 세상에. 사고들이 연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흰남노가 핥히고 간 곳은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앞서 이 부산 지역 일대에 순찰차가 혹시라도 해안가 쪽에 이 행인들이 있을까봐 지금 이 순찰을 도는 모습, 순찰차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인적은 끊긴 그런 장면입니다만 사실 뉴스파이터도 어제 흰남노 상황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시민분들의 안전도 안전이고 근데 그 가운데 시민 중에 기자들도 취재 기자들도 시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앞서 영상 그 새벽 영상, 밤 영상 촬영하면서 정말 전국의 각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도 정말로 고생 많았고 해당 언론사도 취재 기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백방으로 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요 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의 가족분들도 얼마나 또 밤새 걱정을 하셨겠어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취재 또 마무리 잘해서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앞서 뭐 경북 포항 피해 그리고 부산 피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곳은요 20년 전쯤인가요? 태풍 매미의 악몽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마산입니다. 마산이 큰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 대비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창원 마산 하포구의 하포소변공원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리더니 이 바닥이 벽처럼 하나 둘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높이 2m, 너비 10m의 벽 20개가 30분 만에 모두 세워지는데 기존에 늘 고정돼 세워져 있던 강화 유리벽까지 합쳐서 길이 1km의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네. 이 차수벽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창원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한 결과 해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산 지역 주민 1인당 5kg짜리 모래주머니 30개가 이미 배포된 상태였고 지난 주말부터는 모래주머니 8만 7천 개가 급하게 제조돼 추가로 배급됐습니다. 네. 시장 상인들도 해일이 덮쳐서 추석 장사를 마칠까 조마조마했는데 침수도 정전도 없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네. 이 창원시에 따르면 이 강풍으로 물론 시설물 일부가 부서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인명 피해가 전혀 없고 재산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산이 저렇게 차수벽까지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게 된 계기랄까요? 20년 전 매미 때 마산 지역에서만 무려 18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태풍의 악몽이 마산 지역민들한테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지자체도 정말로 만전을 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태풍 흰남노의 경로에는 제주부터 시작해서 여수, 통영, 부산, 부울경 라인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중에 울산에서는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흰남노가 울산을 덮치면서 오전 7시경 태화강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됐던 할아버지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현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허리에 줄을 묶은 한 소방대원이 누군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원안이 소방대원입니다. 네네.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흔들리는 나무를 겨우 붙잡고 서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갑작스레 물이 불어나면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된 겁니다. 아이고. 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할아버지 몸에 튜브를 착용하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네. 주변이 이렇게 온통 물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소방대원들이 서로의 몸에 줄을 연결해 어머. 할아버지를 천천히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방대는 저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조심조심 물살을 가로지르며 밖으로 나왔고
자칫 조금 늦었더라면 물이 더 불어나 아찔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아찔합니다. 아찔했는데 저 어르신, 저 할아버지 어쩌다 정말 발 디딜 면적 그 정도만 남아있는 저곳에 고립되셨을까요? 최재봉 교수님. 저기 아침 7시 12분이에요. 근데 저 상황이 왜 생겼냐면 저희가 어디냐면 태화강이라고 울산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 강변 옆에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비가 오는 날 아마 산책을 하러 나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빨리 움직이시기도 어렵고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좀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고 네. 119 대원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몸에 줄을 매달고 이렇게 쭉 와서 할아버지를 무사히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태아 강변에 물이 불어나면서 갑자기 고립된 할아버지가 119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받고 네.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아버지를 네. 구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런 상황에 닥쳤다는 신고를 해주신 시민분의 신고도 정말 빛을 발했던 순간이에요. 당시에 출동해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대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산책로로 잘 구성되어 있던 곳이라서 할아버지께서 아마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줄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허리에서 뭐 가슴 정도까지 물이 차 올라와 있었던 거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나마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나무를 붙잡고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태화강에서도 이제 거의 하류 부분이라서 밤새 내린 비가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구조대원, 소방대원분들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정말 이 경각에 달렸을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물살이 거센데도 바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대원분들 참 저런 투혼이 정말 빛을 발했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장면도 연출됐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울산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에서도 이 각종 사고와 침수 피해 등이 잇따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전신주에서 불꽃과 함께 펑 소리가 납니다. 이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기는 등 이렇게 불꽃까지 튀기며 위험한 상황이 포착된 네. 것입니다. 또 날아온 현수막이 저렇게 전깃줄에 넝마처럼 걸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 고립된 차량을 직접 밀고 가는가 하면 침수 차량에서 불이 나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고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정부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